신보은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 기자가 책을 한 권 냈어요. 밥 아닌가요? 밥 우드워드군요. 네. 제임스는 누구야? 밥 우드워드가 낸 책 경로. 트럼프가 잘하는 게 경로죠. 네. 내가 보기에 경로는 조선일보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무튼 밥 우드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트럼프를 직접 인터뷰를 해서 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개봉되면서 지금 국내에서 엄청난 파장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밥 우드워드가 뭐 하는 놈이냐면, 이 양반도 나이 많은데, 옛날에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보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터뜨린 데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거죠. 메레어에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부터 이제 전설적인 언론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1943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은 걸로. 네. 몇 살이 계산이 안 돼요. 나 이제 앞으로 산수 계산 안 할 거야. 하도 욕을 먹어. 그래서 현존하는 아주 이제 거의 노망 직전의 최고참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워낙 워터게이트 사건을 크게 빵 터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오바마부터 뭐 부시 이런 역대 행정부 대통령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책으로 많이 써냈어요.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특권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아직도 미국은 정년이 없으니까 이번엔 필리처상을 2번이나 탔으니까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직도 근무 중이에요. 직원으로. 한 달 월급이 $25랍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위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말하면 대기자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그쵸. 자리는 지켜주고 있지만 월급은 $25 타니까 이 사람 뭐 돈의 구애를 받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내놓은 책들이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돼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을 사람인 거지.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의 상징성도 있지만, 나는 왜 트럼프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에서 책을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워싱턴 포스트 사수가 누구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풍양조씨, 조프 베이조스 아닙니까? 오늘따라 조금 유머가 오늘 안 맥히네요. 유머 맞나요? 네. 하여튼 그 제프 베이조스가 사주예요. 그래서 반 트럼프 언론을 해갖고 이미 트럼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 근데 이런 워싱턴 포스트하고 이 중요한 대목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게 책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일종의 허영 같아요. 허영. 그 트럼프가 쉽게 말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다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나도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도 그만큼 대접받고 싶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무리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터뷰하면 달라. 뭐 요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좀 무모한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인터뷰가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막상 이제 책이 빵 터지고 나니까 트럼프도 생각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밥 우드워드 이 사람이 2016년도에도 트럼프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무슨 성매매를 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추문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특히 뭐 소아성애를 했다, 뭐 온갖 그 아주 지저분한 소문들이 많이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다 이러고 하면서 트럼프 편을 좀 들어줬거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이제 인터뷰를 했고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2017년도 이게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이제 북한이 그 ICBM으로 종 안 출정이 되는 쳤대요. 응? 종 안 쳤대요. 아니 뭐 알아서 자르겠지. 이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갖고 미국 확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지 한 거거든. 경로한 거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라.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란, 시리아, 북한을 포함해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라. 라고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모진들이 방찐 거죠.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그런 구체적인 군사적 행동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군사적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막 취임한 대통령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근데 정작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3개월, 6개월 후에도 무슨 대책을 세웠는데 대한 이런 보고는 안 받았다는 거야. 그냥 비서관들 세워놓고 질러본 거야. 그냥 질러본 거. 얘네들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세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군사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북한의 그 작게 5027이라고 하는 그 작전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핵무기 80개를 쏟아볼 수 있는 제재안을 검토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단 이걸 팩트 정리부터 해보게 되면 이거는 애초에 이런 작계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작계 5027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졌던 건 작계 5016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작계 5027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자체는 이 기자의 상상력인 건지 실제 이게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원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뭐 영어를 읽어드리는 거는 제가 좀 무리가 있어서 그냥 해석한 문장을 굳이 해볼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and carefully review and the stupid plan 5027 for regime changes in North Korea. 이게 뭐냐면 이제 알아들으셨죠? 네. 전략사령부가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 계획 5027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 use of 80 nuclear weapons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고집 있네. 네. 근데 작전 계획을 검토하는데 이 작전 계획 5027는 핵무기 50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이런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인 거예요. 우리 작가님 고집 있네요. 왜? 내 발음이 구죠? 네. 80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게 북한이 8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작전을 수행한다는 얘기인 거냐, 아니면 핵무기 80개를 갖고 북한을 공격한다는 얘기인 거냐, 요 해석이 어느 방향으로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인 거거든. 네. 근데 조선일보는 그 당시에 트럼프가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작계 5027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런 작계가 확인된 바도 없지만 트럼프가 이걸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의 상상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핵무기 80개는 뭐냐면 북한이 만일에 가질 수 있는, 지금까지
북한 핵보유국인 건 맞잖아. 핵실험 했으니까. 최대 수치로 80개까지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이 80개의 너클리어 웨폰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걸 조선일보나 이 조중동 같은 데서는 그 당시 대한민국의, 아니 북한 지역에 80개 핵무기를 쏟아보려고 트럼프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솔직히요, 요즘 핵폭탄은 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는 급하고 달라요. 네. 만일에 그런 핵무기를 80개를 쓴다 그러면 아마 이 동아시아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진짜 북한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한 3개만 쏴도 북한 전역이 다 폐기가 돼버리는데, 폐쇄가 돼버리는데, 80개를 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작게 5027은 존재하지 않고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작게 5015라고 하는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핵무기 80개를 북한에 쏟아붓는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핵무기 80개가 없어요. 이쪽 지역에.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다시마 전복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제가 꼭 출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준비 중이시라고. 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제작을 하셨어요. 오, 대박. 예, 킬로그램 단위는 비슷해요. 알 사이즈가 얼마나 굵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세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사이즈는 드려야 기본적으로 선물이지 않겠느냐. 한 마리당 120g이 넘는 중량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크다. 네. 다시마 전복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이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010-8302-1147번입니다. 네, 이걸로 하셔가지고 010-8302-1147번입니다. 마리당 60g부터 시작해서 80g, 100g, 120g 이렇게 개별 중량들이 있어요. 주문 받고 그날 작업해서 그 다음날 배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얼음물에 넣어서 기절시켜가지고 생생한 상태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온에다 놔두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간질간질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활전복이 간다. 2017년 그 당시에 미국이 전세계 전략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170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미국 본토가 아닌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거, 이게 뭐 공식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이 150기 정도,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주한 나토군이 보유하고 있는 150기를 제외하고는 다 미국 사일로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핵무기 80개를 쏜다고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써가지고 80개의 핵탄두를 실은 걸로 해갖고 북한을 원폭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생방의 명, 아이고 죄송해요. 이러한 내용들로 뭔가 이제 엄프를 하면서 자극을 하는 얘들 자체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작살내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이슈 머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상 팩트가 아닌 허구인 것으로 밝혀지는데, 정작 원작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출처를 얘기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의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도 우리 조중동은 한반도에 80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작전 계획이 있고 미국은 언제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협박질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은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고받았던 친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려 27통의 친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외교가에서 알려진 거는 2통 정도의 친서가 있는 걸로 알려졌어. 그러니까 25통은 사실상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 사람한테 배줬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야. 근데 내용이 너무 아부가 심해.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관계는 뭐 마법 같은 관계다 뭐 이래가면서 대통령 프레지던트로만 안 부르고 뭐
급존칭을 써갖고 부르는 게 쉽게 말하면 내용이 우리를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회담해요라고 김정은이 계속 읍수하고 매달리는 내용을 쓴 거야.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평상시에 김정은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우린 형제 같은 사이다 뭐 굉장히 감동적인 편지를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가 보기엔 좀 쪽팔릴 정도로 아부를 무지무지하게 했어. 김정은이 친서를 보내서 이런 게 25통이나 더 있더라는 거지. 이 내용이 까짐으로 인해서 사실 북한도 뻘쭘할 거예요. 뭐 내용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마만큼 북한도 미국하고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친서 내용 안에 항상 들어있던 게 우리가 남한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가 작정만 하면 한반도 금방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군사훈련 하지 말아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번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북한이 뭐 이제 미사일 도발하든가 뭐 군사운동을 했을 때마다 나름대로 응징을 좀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그 미니트맨이라 그래갖고 ICBM 관련된 미사일을 쏘기도 했었고 공해 인근에다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북한에는 이게 전혀 안 알려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무슨 뭐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게 됐을 때 북한은 정보력이 없어갖고 미국이 그런 걸 했는지 자체를 모르더라는 거지. 협박을 해도 협박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야, 북한 애들이.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북한에서 무슨 뭐 핵포격이 가능한 죽음의 백조가 날아왔다느니 휴전선 상공에서 뭐 저기 경보기 아니라 고고도 정찰기들이 떠다니고 있으면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니 이거 우리 언론에서 안 알려주면요 북한 애들은 몰라요. 그런 게 와 있는지 오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금 북한의 군사 상황이 그 정도 수준인 건데 아무튼 북한은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진짜 낯간지러운 편지들을 27통이나 썼더라라는 게 드러난 거죠. 아마 이제 요거를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기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뭐 트위터로 뭐 우리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라고 뭐 답변문도 써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김정은 입장에서 체면을 많이 죽인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언론계 반응도 그렇고 국내 많은 석학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반이 소설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책장사다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미국 대선판에서 어떤 요 호기에 이런 책을 내므로 인해 갖고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인터뷰 이후에 이 책이 발간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췄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 특히 책 내용 안에 트럼프가 올해 초에 코로나 관련된 보고를 쭉 받았었는데 CIA나 뭐 질병관리본부한테서 그거를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좀 더 일찍 뭐 4, 5, 5월 달에 한참 코로나가 확산돼서 발표가 됐으면 트럼프한테 말하자면 정치적 타격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시즌까지 거의 9월 달까지 끌고 오는 동안 트럼프는 핑계거리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군을 동원해서 정리를 했고 뭐 안정적으로 방역 물품을 공급했고 백신을 준비하고 이런 거를 다 했다. 나는 무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좀 욕을 많이 늦잠 공개에 대한 욕을 좀 먹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뭐 어찌 됐거나 뭐 이런 책이 일찍 발표됐다고 해서 미국 코로나 사태를 일찍 종식시켰다든지 뭐 외교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책들이 만들어져서 나왔고 이게 공개된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발췌해서 언론에 써먹는 조중동의 방식을 보면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일종의 이간질, 군사적인 충돌 위험을 부각시키고 미국이 핵공격으로 북한을 조져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곤란하게 하고 김정은은 정말 쪽팔린 줄 모르고 트럼프한테 열심히 아부했구나. 저런 애가 무슨 자국
자국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우리는 뭐 북미 협상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그럴 짬이 아니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어떤 망신주기 뭐 이러한 개념으로 언론이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큰 틀 안에서 무슨 뭐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우리 경제 역사나 뭐 남북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그 나이든 70 거의 80다 된 언론인이 그 나이 비슷한 그 트럼프 만나가지고 같이 그냥 둘이 짓거렸던 인터뷰들을 가지고 반은 소설이고 반은 자기 생각 집어넣고 있는 걸로 해갖고 일종의 회고록 대필한 것처럼 만들었다라고 이 정도 선에서만 큰 의미를 두지 말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